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이 친구와 이제 내가 그렇죠. 10년, 20년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맞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속이 좋지 않은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금융 전문가 임준 대표님을 모시고 주식 투자 초보분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임준 대표님 자기소개 셀프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 강사 임주은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미국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세금이 아까워서요. 그래서 미국 주식 vs 한국 주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단타나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시장인 거고, 네, 한국 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기간을 두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매매 포지션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비교적 짧은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둘 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신 방법인데 네. 이제 연말에 250만 원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연말이 되면 이제 250만 원만큼만 이제 소부 이익이 남도록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쓰시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은 대표님은 네. 두 개 다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네,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있어요. 이제 지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에서 밀어주면 이게 바람에 불어서 이제 배가 더 잘 나가듯이 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밀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네. 둘 다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물때 좋을 때 가서 낚시를 하면 좀 실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고기가 더 잘 그렇죠. 잡힐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한국 주식은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이제 물때가 좋을 때 낚시를 하는 분위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져가는 것도 좋다. 근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네. 세금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오히려 많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미국 주식 세금의 20%대가 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해드릴 때 세금 무서워서 수익률이 낮은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수익률 높은 데 집중을 하고 그쵸. 세금은 네. 차라리 일부 낸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분 중에 제 친구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제 친구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안 한대요. 오. 네, 한국 주식만 한대요. 세금이 아까워서. 근데 이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났었는데 수익률이 연 수익률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번 특히나 장이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장이 좋았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왜 낮을까 보니까 네. 일부 올랐을 때 빨리 익절을 했더라고요. 좀 조급하셨네요. 네,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투자를 더 들어가면 그때가 고점일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돈만 준비 중 이런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잘못되지 않을 거야. 조금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해서 더 편안하게 가지고 있지 뭐의 마인드로 네. 가시는 것 같고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이 친구와 이제 내가 그렇죠. 10년, 20년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맞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속이 좋지 않은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의 특징이 다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둘 다 가져가는 거 좋다.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한 그 전망이나 시장 분위기가 한동안 좋을 것 같으니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세금 부분은 절세를 하는 거지. 이제 요거를 두려워서 이제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거를 둘 중에 어느 걸 할까요? 라기보다는 관점을 조금 달리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수업해 주시는 내용 중에 절세 전략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것도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주은 대표님은
어디 비중이 더 높으세요? 저는 역시나 이제 미국 주식. 아 역시 예. 네. 이번에 그 공직자들 네. 예, 이거 찌라시가 네, 나왔는데 네, 네. 미국 주식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역시 큰 손들은 네. 좀 흐름을 아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적금 대신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는 법 알려주세요. 네. 왠지 여성분일 것 같다. 네네. 네. 여성분들이 투자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안전한 우량주만 담더라고요. 네,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률이 좀 더 좋은. 최근에 보면 SNS에 약간 네. 웃음 포인트로 그 연령대가 있으신 어머님 나이대의 수익률이 좋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썽쟁이 아들도 20년, 30년 키우는데 네. 말썽쟁이 주식도 아. 20년, 30년 가져가는 게 뭐가 어렵겠냐라는 이런 짤 같은 아.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 주식 팔아서 네. 아파트를 샀거든요. 네. 근데 성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잘 모른대요. 그냥 잘 몰라서 삼성전자만 담았대요. 네. 잘하시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요. 네. 적금 대신 안전한 투자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음, 투자는 안전할 수 없죠. 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금융 투자 상품은 일단 안전성이랑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질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적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적금처럼 하는 방법을 쓰면은 좀 더 안전함을 더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적립식 투자가 되는데 시간의 분산이란 말이죠. 시간의 분산을 하게 되면 위험도는 낮출 수 있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보면 안전하게 하고 싶다고는 하시는데 또 수익률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원하는 수익률 목표 수익률 설정을 적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적금한다고 했을 때 3에서 4% 정도의 수준의 이자를 내가 받는다고 하면 그게 이제 1년이잖아요. 연 네. 이자율인데 주식으로 했을 때 뭐 월에 3%만 해도 적금보다 12배 더 좋은 거잖아요. 12배 좋죠. 네, 그래서 나의 이제 수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주식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패 확률이 적을 수 있는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금융 상품, 작년 이제 하반기에 나온 금융 상품 중에 IMA라는 게 있어요. 네. IMA. 이제 요거는 이제 원금 보장이 되면서 이제 투자로 돈을 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그 미래에셋 증권이랑 네.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두 곳에서만 요 금융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모집 시즌이 따로 있어요. 주식처럼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적금의 특판처럼 이제 시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IMA라는 상품으로 한번 투자에 대한 맛보기를 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촬영 끝나면 네. 바로 검색해서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가 있다라는 네. 게 네. 너무 새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대장님은 네. 이제 하이 리스크 투자하시는 그렇죠. 네, 그런 네. 분들에게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네,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나쁜 금융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맞냐 맞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 하면은 한번 고려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나는 뭐 ETF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경험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좀 시시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안전한 걸 원한다면 네. IMA 네. 네, 바로 검색해서 보십시오. 네. 자, 다음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ETF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요새 많이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 앞선 질문이랑 이제 연결되는 네. 부분인데 주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펀드나 ETF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ETF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ETF가 뭐냐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뚜렷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ETF를 우리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이거든요. 음. 펀드라는 단어는 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은행에 가도 많기 때문에. 펀드는 혹시 펀드 투자해보셨어요? 네. 펀드 팔아보셨나요? 예. 팔면은 현금화까지 얼마나 한 걸릴까요? 3, 4일?
3, 4일이면 굉장히 짧은 거고 보통 한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한데 한 달 정도까지 걸리면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현금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이나 ETF는 실시간 가격을 보고 매매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펀드는 그게 안 되고 이제 기준 가격이라는 걸 보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ETF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름이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네.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버려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그러면 ETF는 어쨌든 펀드긴 한데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펀드처럼 분산 투자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위험도가 주식보다 낮다. 근데 대신 수수료를 좀 줘야 됩니다. 네. 내가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는 우선 내가 투자하고 싶은 이제 키워드 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원자력에 하고 싶다. 나는 뭐 반도체에 하고 싶다. 나는 S&P 500에 하고 싶다.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교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ETF를 이제 고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홈페이지가 ETF 체크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ETF만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로 ETF 체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연관 검색어에도 있는 건데 ETF 체크에 들어와 보시면 인기 키워드라고 여기 인기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접속해가지고 어떤 거 봐야 될지 잘 모르면 이제 인기 탑10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멜론 탑100 노래 듣듯이 그래서 인기 키워드 이제 10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예요. 그럼 이 중에서 뭐 베스트셀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실패 확률이 적겠죠.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S&P 500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S&P 500을 이제 누르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타이거부터 해가지고 라이즈까지 보이는데 앞에 붙어 있는 영어 단어는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나서 상담한 분 보니까 ETF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어떤 거 담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코덱스를 사셨대요. 그래서 코덱스 뭐 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코덱스 ETF를 샀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네. 답이 되려면 S&P 500 ETF를 샀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요 자체를 그냥 이제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코덱스를. 근데 앞에 붙은 거는 자산운용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면 네. 현재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죠. 네. 21,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옆으로 넘기면 이제 순자산이라고 나오는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으로 넘기면 미래에셋.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거는 무조건 타이거가 붙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코덱스, 한투는 에이스, 그 다음에 KB는 라이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자산 운용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상장일이 나오는데요. 상장일은 이 ETF가 이제 태어난 생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얘가 이제 상장한 지 적어도 1년, 한 3년 정도 이상은 된 거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게 되면 초보 운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4계절 정도, 1년 정도는 지나봐야 그래도 초보 딱지를 뗄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2, 3개월 만에도 떼버리기도 하는데 자, 요 ETF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아닌지 적어도 1년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상장일은 당연히 이제 네 가지 전부 다 이제 3년 이상이 됐으니까 네. 옆으로 넘기면 이제 총 보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총 보수는 이제 수수료를 이야기해요. 네. 이제 수수료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ETF 체크 화면에 들어온 건데 한 번 내는 수수료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 ETF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꾸준히 이제 수수료가 나가는 거는 이제 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앱을 통해서 ETF 투자를 하시게 될 건데 네. 증권사에서는 ETF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비싸 보이길 원할까요? 아니면 좀 저렴해 보이길 원할까요? 저렴해 보이기로 그쵸. 하죠. 그래서 네. 총 보수까지는 안내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보면 실비용이라고 나와요. 네. 실비용은 보수, 플러스, 기타 등등의 수수료까지 포함한 비용인데 이거는 증권사 앱에서 확인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ETF 체크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비용,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이제 수수료를 의미하겠죠. 요것도 비교를 하면 좋겠죠. S&P 500이라는 키워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똑같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수수료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S&P 500 ETF를 투자를 했을 때 배당을 당연히 더 받고 싶겠죠. 그래서 배당률을 비교해보면 1%대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ETF를 고를 때 한 요 정도까지만 봐도 내 주변에서 상위 1%입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봤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S&P 500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랑 순자산 규모,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상장일, 그 다음에 실비용, 배당률, 요까지 이제 지표를 보시고 골라주면 되는데, 그리고 보면 여기 앞에 있는 4개는 이름이 짧죠. 네. 근데 뒤로 갈수록 이름이 좀 긴 아이들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름이 긴 거랑 이름이 짧은 거랑 어느 게 상품 구조가 더 심플할까요? 짧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좀 이름이 짧은 것들 중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타이거부터 라이즈까지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ETF를 고른다고 하면 이걸 고를 것 같아 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고 대장님은 어떤 게 마음에? 저는 코덱스가 네. 그러면 요 코덱스라는 ETF를 고른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내가 조금씩 모아가겠다 전략으로 가도 좋고, 근데 이왕이면은 절세 계좌에 담아가면 좋겠죠. 네. 요거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는 초보에게 추천할 ETF 한 5개? 5개나요? 네. 3개? 3개 정도 해볼까요? 네, 3개 정도. 3개 정도 해보면은 네. ETF 체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있는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워낙 기본템이에요. 네. 기본템이니까 첫 발을 시작하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위험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가면 이제 월배당, 월배당 ETF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뭐 반도체나 뭐 최근에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이제 금이나 뭐 은이나 뭐 요런 것들 하고 싶었던 거, 뭐 요런 것들을 추가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금은 이미 워낙 고점이어서 네. 조심스럽다. 네, 그래 조심스럽다. 네. 그냥 자산 배분 정도만. 네,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2개 다 하고 계신가요? 나스닥 100하고 S&P 500? 나스닥 100, S&P 500 둘 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뒤에 질문이랑 좀 중복되긴 한데 네. 뒤에서 할까요? 아니면 앞에서 할까요? 하고 또 가죠. 하고 할까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기본템이라고 해서 네. 2개 다 가지고 저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SNS를 봐도 처음 하는 투자자들은 뭐 이거부터 담아라 이러면서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ETF를 담을 때 앞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뭐 있냐면 구성 종목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S&P 500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고 대장님 코덱스 고르셨으니까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보면은 구성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구성 종목. 그래서 구성 종목을 눌러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스닥 100의 구성 종목을 보면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 둘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많이 겹치나요? 많이 겹쳐요. 그쵸. 예. 그래서 구성 종목을 보지 않고 선택하면 그냥 뭐 사람들이 S&P 500이랑 나스닥 100 하면 된다 하니까 그냥 고르시거든요. 예. 구성 종목상으로는 이게 분산 투자가 됐다고 정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겹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성 종목까지 나는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하시면 예. 2개를 비교하면 S&P 500은 나스닥 100에 비해서 좀 더 배당이 많은 편이고, 네. 나스닥 100은 대신 수익률이 이제 올라갈 때 그 움직이는 폭이 조금 더 커요. 예. 그래서 나는 배당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하면 안전한 걸 조금 더 추구하겠다 하면 S&P 500 ETF,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그 좀 더 베팅을 하겠다 하면 나스닥 100 이렇게 선택
할 수도 있고 아이 그 어차피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이제 하나씩 가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구성 종목을 보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 보고 고르면 이게 포트폴리오상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ETF 중심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민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크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체감 수익률이 많이 줄어드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거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22%를 이제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00만 원 벌었다 치면은 25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한 22%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체감이 많이 줄어드냐 적게 줄어드냐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주관적이니까 이제 개개인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것 같고 그럼 나는 이제 절세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드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ISA 계좌라는 이제 절세 계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담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만 19세가 넘어야 하고 그다음에 금융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해서 내지 않는 분들이 이제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건이 부합한다라고 하시면 ISA 계좌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만든 ETF를 담으시면 뭐 양도소득세 부담이나 배당소득세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ISA 계좌가 올 하반기에 좀 더 혜택을 추가한 것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청년형 ISA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시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혜택이 좀 더 늘어날 예정이니까 이런 절세 계좌를 더 열심히 활용해 주시면 이런 걱정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네. 네. 환율이 높은 요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어떤 게 좋을까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환율이 높다 낮다의 기준도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높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뉴 노멀 시대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과거에 뭐 1,200원, 1,300원대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금액이 새로운 기준이 된 시대가 열린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그때에는 그것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이게 세금이랑 결국 또 비슷하거든요. 세금에 그렇죠. 신경을 쓰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이 뒤에 이제 투자가 네. 고민이 많아지니까 그것처럼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것에 너무 집중하면 선택과 행동력에서 좀 느려질 수 있으니까 크게 고민하시기보다는 환율이 높아서 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본인 투자자의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하니까 한국 주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분은. 네. 근데 또 ETF 관점에서 보면은 이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 이름에 보면 뒤에 H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있던데. 예를 들어서 S&P 500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여기 보면 코덱스 미국 S&P 500H라고 되어 있죠. 요 H가 환해지를 의미하거든요. 환율 변동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H가 딱 들어가 있는 ETF예요. 요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요. 그냥 ETF랑 H가 들어간 환해지 ETF랑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나가서는 실제로는 뭐 크게 차이가 체감될 정도는 아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신경 쓰이는 분이라 하면은 이런 대안이 있기도 합니다. 네. 환율보다는 이제 본질에 네. 집중하고 환율이 혹시나 신경 쓰인다면 여기 환해지 네. 프로그램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운용보수, 숨은수수료까지 모두 운용사별로 정리된 사이트 공유해 주세요. 요 사이트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고 계셨던 ETF 체크 요 홈페이지를 저는 제일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숨은 수수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보면은 실비용 네. 요 부분까지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고 요것도 저는 잘 쓰는데요. 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하고 요 펀 ETF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떨 경우에 많이 쓰냐면 A ETF랑 B ETF를 비교할 때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ETF 상품 비교에 들어와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ETF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미국 S&P 500 우리 좀 전 질문에서 네. 이제 환해지 상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나는 실제로 이제 고대장님 영상을 봤더니 뭐 H 들어간 게 있다더라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펀 ETF 들어와서 요거 두 개 진짜 실제로 수익률이랑 수수료랑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상품 추가를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그냥 S&P 500 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H가 들어간 상품인데 추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3년치 수익률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H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죠. 네. 그리고 그렇네요. 최근 1년 사이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H가 없는 게 수익률 괜찮았네. 그리고 기본 정보도 아까 ETF 체크에서는 이제 여러 개를 비교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 딱 두고 봤을 때 둘 다 삼성에서 만든 거고 뭐 상장일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보면은 순자산이나 거래량이 H가 없는 상품이 월등히 많죠. 그렇네요. 네, 거래 대금도 이제 월등히 많고 위험 등급 동일하고 그래서 수수료적인 부분에서 H가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만큼 내가 내야 되는 수수료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분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식에서의 배당금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율도 더 높죠. 이건 이제 예상치니까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앞에서 강사가 H 붙은 거랑 아닌 거랑 실제로 봤을 때는 굳이 H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럴까?라고 해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환해지가 되는 상품을 굳이라는 생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H 상품이 지금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결국 동일하죠. 그렇네. 나머지 두 개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S&P 500인데 H 옵션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분배금이나 그 수수료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이트를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자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그 어떻게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EGAR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거 있잖아요. 며칠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이번에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그거를 카운트다운 해줘요. 그래서 2월 11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 ETF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예정일을 이제 오른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서는 미국 ETF 배당 마감일. 그래서 요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이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 나는 투자를 좀 집중한다 하시면 요 이자 사이트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오를 전망인가요?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구리 ETF 모아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다면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 이제 1번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대장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들 많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오를 전망일까요? 미래 예측은 점쟁이도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예측을 하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커지니까 이제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너무 고점에 물리게 됐을 때 리스크가 크니까 코스닥 쪽으로 방향을 틀어볼까 요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그러면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애들보다는 이제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높다, 좀 더 하이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 중에서도 개별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 위험도를 낮추려고 하면, 왜냐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리스크가 높으니 그 안에서 리스크를 낮춘다고 하면 이제
분산 투자, 답은 또 ETF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ETF를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인데 ETF 체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ETF 체크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인기 키워드에 보면 역시나 코스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코덱스에서 만든, 타이거에서 만든, 라이즈에서 만든, 뭐 에이스에서 만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알려드렸던 걸 이제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가격은 1,900원대에서 비슷비슷하죠. 네. 그리고 순자산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순자산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상장일은 당연히 다 이제 3년 이상 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보수 비교하시고 실비용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나는 코스닥 150이라는 요 ETF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는데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구성 종목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구성 종목을 봤을 때 도대체 코스닥 150 ETF는 어떤 코스닥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뒤로 내려보시면 파마 리서치까지 이제 요렇게 비중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 ETF의 포트폴리오인 거죠. 네. 그래서 요 이제 코스닥 150이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1,900원대인데요. 이 1,900원어치 이제 하나를 이제 사시면은 구성 종목의 비중별로 뭐 7.5%는 알테오젠 사주고 2.95%는 삼천당제약 사주고 그 다음에 1.58%는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돈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조금씩 보유한 효과가 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괴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그럼 지수가 뭐냐면 이런 코스닥 150 요 자체가 지수이거든요. 네.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시험을 잘 쳤냐 못 쳤냐를 가늠할 때 평균이 뭐 올랐어 내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럼 코스닥 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150개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거의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어제 좋았어? 아니면 내일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치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수가 잘 추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갈 때 강아지가 주인과 같이 발걸음을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것처럼 요 ETF가 이 지수를 잘 추종해줘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잘 추종하냐 아니냐를 이제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요거는 플러스 1까지의 요 안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이제 산책할 때 목줄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노는 거는 괜찮아라고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괴리율이 이제 1보다 커지게 되면 이날은 너와 나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괴리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 날은 내가 살 때 더 비싸게 사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순자산 규모 큰 것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거래 대금의 양이나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ETF 같은 경우에는 좀 괴리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일들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 정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괴리율 정보를 250일까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 ETF는 1보다 더 커지는 날이 물론 있습니다. 네. 있지만 작지 않은 ETF를 골라주는 것도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인기 키워드에 구리가 없다고 해도 네. 돋보기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타이거 구리 실물이라는 ETF가 나오는데 지금 이 괴리율이 어떠죠? 높네요. 네, 높죠. 그래서 요런 날은 이 ETF의 매매를 하지 않는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템이기 때문에 계율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일이 잦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250일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발생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죠. 요거 3 수치로 되어 있으니까 왕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하는 날, 만약에 내가 오늘 구리 ETF를 매매를 하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ETF 체크,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캐리어 어떤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쭉 사던 ETF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의 계리율 추이가 너무 들쭉날쭉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가자 하고 하면은 구리 ETF 모아가고
싶은데 추천하는 게 있냐라고 해주셨는데 돋보기에다가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리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뜨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H가 뭔지 배웠죠. 네. 그러면 그냥 나는 타이거 구리 실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 사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이 저는 너무 시간이 짧고 아쉬웠거든요. 근데 우리 또 이제 20일 일요일 날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때 못한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2월 22일 일요일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식 투자 제대로 하는 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어떻게 기초부터 쌓아야 되는지 나중엔 절세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3시간만 투자를 잘 하시면 여러분 자산을 쑥쑥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